네, 반갑습니다. 부산 덴터쇼입니다. 오늘은 제가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이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론 공부를 오늘 조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부산 날씨가 정말 봄 날씨 같아요. 진짜 너무 따뜻해요. 일을 하는데 더워가지고 제가 오늘 좀 봄이 좀 가까워지면 안 좋겠나 해가지고 오늘 좀 얇은 거 붉은색을 입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올 겨울에 추운 겨울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모처럼 가정에 다 평안을 바라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요 광택 이론하고 가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몇 년 전에 광택하고 유리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제일 궁금한 게 가격이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전화 와갖고 광택하는데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가격이 참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데 가면 10만원, 어떤 데 가면 100만원, 뭐 더 하는 금액도 나오고,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뭐 업자는 많이 받고 싶겠죠. 소비자분은 작게 주고 싶겠죠. 작게 주고 싶고 높은 퀄리티를 원할 거고, 업자분은 좀 가볍게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이게 이제 서로 생각들이 다들 차이가 나는 건데,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소비자분들이 이 작업을 의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 눈높이에 맞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오랫동안 이 일을 해가 왔기 때문에 한번 속 시원히 풀어볼게요. 오늘 먼저 보시면은 광택 가격, 유리막 가격, 얘가 일단은 소비자분들이 중요한데, 먼저 그걸 알기 전에 광택의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광택을 왜 할 거냐? 그냥 반딱반딱 하니까? 그렇죠. 반딱반딱 하려고 사실 하는 겁니다. 광택의 원리를 아시면은 이 가격들이 나올 게요. 보통 전문가들은 이 원리를 알고 이 가격을 형성을 합니다. 측정선을 정하는데, 어느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얘가 원리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서로 이제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어떤 분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 뭐 제가 뭐 어떤 친한 사람 뭐 작업을 해줬는데 뭐 50만 원을 받고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전화 와요. 다른 데 가니까 30만 원 하는데 왜 니 50만 원 받았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래서 이게 아는 분들 작업하기가 참 그랬어요. 가치를 보셔야 돼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 50, 60, 70, 80, 90, 100. 어느 분들은 작게 주면 좋죠. 10만 원짜리를 하고 100만 원짜리 가치를 바라시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100만 원을 받아놓고 10만 원치 일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 차이가 완전 다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 자, 광택의 원리를 먼저 좀 아시면은, 이게 금액이, 이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걸 분명히 아실 것 같아요. 그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차는 페인트, 광택을 하시려면은 페인트가 있어야 돼요. 페인트. 자, 철판 위에 프라이머라고 칠을 도색을 한번 뿌릴 거예요. 프라이머. 지금 오늘 제가 이게 본네트입니다. 참고로 이 본네트에 낙서를 해도 흠집 생깁니다. 흠집 생기니까 조심하시고, 자, 철판 위에 얘가 도색이 한번 들어갑니다. 프라이머. 여기 위에 중도가 올라갑니다. 중도. 얘 중도가 그냥 이 은색이에요. 색깔 은색. 은색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요 은색 위에 뭐가 올라가느냐? 클리어. 뭐 보통 보면은 투명이라고 그러죠. 여기 클리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모든 광택은 이 클리어층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클리어층 밑에 이 은색, 요게 이 색깔의 은색이니까 중도가 지금은 중도가 얘는 은색이에요. 요 은색, 이 클리어가 다 없어지고 요 은색까지 중도까지 내려가면 작업이 안 돼요. 투명 하나만 가지고 광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흠집이 났는데 그게 어디까지 까지느냐, 깊이, 이 클리어 밑에쯤까지 내려가면 도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붙지 말고는 없어요. 클리어 두께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된다. 클리어 두께가 이 정도 되면은 여기까지 기스가 흠집이 생기면은 잡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깎아 내려가니까. 그 원리예요. 그런데 이 클리어가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못 잡습니다. 어느 누구도 흠집을 잡을 수가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 강택을 할 때도 흠집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모든 차는 요 클리어를 도색을 하고 나면은 요렇게 오렌지 필이라고 그래요. 귤 껍질 뒷면 보시면은 이렇게 오돌오돌하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오렌지 필이라 그러는데 이 오렌지 필이 메이커마다 다 틀려요. 이 오렌지 필이 이런 오렌지 필도 있을 거고 아주 작게, 어떤 메이커는 이렇게 된 오렌지 필도 있어요. 좀 크게. 도색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발이라고 그래요. 예, 칠발. 어쨌든 이 오렌지 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오렌지 필을 깎아 내려가요. 깎아야 됩니다. 근데 깎는다는 말도 있지만은 다듬는다는 말도 있어요. 자, 오렌지 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도장 두께고 여기도 도장 두께입니다. 보이시죠? 자, 좀 크게 그려볼게요. 오렌지 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는데 여기도 페인트 도장 두께고 여기도 도장 두께예요. 그러면 얘 하나만 가지고 얘가 투명이 여기까지 이렇게 투명의 클리어가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이 오렌지 필을 보고 흠집을 잡아 내려가요. 이 오렌지 필을 딱 보면은 도막 측정기 제일 필요도 없이 이 오렌지 필을 깎이는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된다. 더 이상 하면은 클리어 층이 날아간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이 오렌지 필을 정확하게 보려면 햇빛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광택 샵에 가면은 뭐 할로겐도 켜놓고 형광등도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과거에 밖에서 깊은 흠집을 잡다가 클리어층을 많이 깔아 먹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잘 안 보이니까요. 예,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데 할로겐하고 형광등을 다 켜두면은 얘들이 보여요. 얘들이 깎이 내려가는 거 보입니다. 자, 이런 원리로 광택을 잡아가지고 광택을 하는 원리인데 이게 참 좋네요. 자, 그러면은 자 광택이 보통 보면은 10만원, 예, 10만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0만원짜리는 어떤 광택이냐, 그럼 100만원짜리는 어떤 광택이냐, 이걸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금액을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소비자분들이 광택을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일단은 차주분, 본인 차량, 본인 눈높이, 그걸 먼저 판단을 하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성격이 까다롭고 내가 정말 작은 흠집 하나까지 보인다, 그런 것까지 다 나는 용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더 할 수도 있죠. 예. 이렇게 가야 작업이 돼요. 그런데 돈은 이만큼 생각을 하고 이 퀄리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과거에 저도 광택을 작업을 하고 하면은 3일씩 작업하는 것도 있어요. 광택 내고 유리막 하면은 3일 작업하고 이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광택 약재도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컴파운드예요. 한 6,000방 정도 되는 겁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만원이요. 이 컴파운드 한 통 25만원이라니까요. 뭐 1000방? 싸요. 뭐 4리터에 2만원 이렇게 합니다. 얼마 안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약재를 가지고 어떻게 누가 어떤 기술자가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몇 공정까지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시면은 합리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그냥 지금 보통 자 10만원짜리 작업하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마스킹 못합니다. 자, 마스킹 차량 전체 광택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세차하고 나면 물기 다 빼내고 클레이바 싹 다 칩니다. 마스킹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3시간 걸려요. 요거 10만원짜리 작업 이 정도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마스킹 할 수가 없어요. 왜? 3시간 5시간 해갖고 10만원 벌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계산이. 앞뒤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킹 안 할 거고 클레이브 안 치고 그냥 광택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대충 닦고. 금액이 올라가면은 10만원짜리를 5대 하는 동안에 얘는 한 대도 못 해요. 공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차를 하고 광택 준비만 해도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과거에 제가 광택샵을 처음 딱 오픈했을 때 부산의 대연동에서 제가 오픈을 했었는데 어이구 마스킹만 하는데 오전이 다 갔어요. 마스킹만 하는데. 그러면 점심 먹고 이제 광택기 초보를 돌리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한 대가 끝나면 뭐 12시 뭐 다음날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싼 광택도 아닌데 왜? 서투르니까.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마스킹 다 하고 자 먼저 차량 상태. 자, 여기서도 금액 차이가 납니다. 자, 흠집이 약간 실흠집 같은 게 있는 차량하고 뭐 공단지대 색깔하고 많이 묻어 있는 차량하고 흠집이 잘 안 잡히는 고갱도 페인트의 차량하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자동 세차나 뭐 산에 벌초하러 가면서 흠집이 엄청나게 많은 차들, 똑같은 차인데 그런 차를 사랑하고 첫 스타트를 딱 하면은 여기서부터 금액 차이가 나버립니다. 흠집이 많이 없으면 당연히 작업자가 작업을 하기가 편하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올 거예요. 근데 상태가 심하면은 금액이 어쩔 수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자, 1차 컴파운드 작업을 할 거예요. 강택의 원리는 깎아 내려가는 겁니다. 비싼 강택이면은 비싼 강택일수록 우리가 그라인더를 가지고 칼날을, 만일 칼이 안 들어서 그라인더를 가지고 쑥 이렇게 밀어요. 칼 잘 들립니다. 우선에 편하게 그냥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시퍼렇게 칼날이 서게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숫돌에 세워라 내고라 주구장창 갑니다. 비싼 강택은 그렇게 해요. 컴파운더 부드러운 걸 써가지고 계속 돌아가요. 컴파운더가 1000방, 2000방, 3000방, 4000방, 5000방, 6000방, 7000방, 8000방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걔를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은 5공정만 가정을 해볼게요. 자, 1차로 컴파운드 작업 딱 들어갈 겁니다. 깊은 흠집 제거 다 됩니다. 여기서. 예. 그리고 2차 1차 컴파운드가 돌아가면서 냈던 흠집이나 우익게 된 자국들 다 잡아요. 그리고 3차 여기서 모자랐던 거 3, 4차 또 잡아요. 4차 광도 올려줘야 되죠. 착색도 해줘야 되죠. 예. 번쩍번쩍 강이 나야 되니까 이 감에 갈수록 번쩍번쩍 강이 납니다. 차 한 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다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차까지 내려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많이 걸립니다. 4차까지 내려올 때 약재를 어떤 약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4차까지 내려올 때까지 어떤 기술자가 했느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가격은. 이제 막 배워가지고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10년, 20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금액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리고 완성도 금액은 같이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배운 사람도 10년 한 사람이 뭐 50만 원 받으니까 나도 50만 원 받겠다. 그렇게 받으십시오. 받는데 문제는 완성도가 같을까요? 틀립니다. 분명히 틀립니다. 여기서 금액 차이도 나온다는 거죠. 네.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이게 결론을 이제 한번 내려볼게요. 결론을. 자, 강태 가격 차주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작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강태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꼭 하시고 싶으시면은 눈높이에 맞춰서 이 금액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찾으시면 돼요. 저도 비싼 것도 하고 저렴한 것도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하셔야 합리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자, 유리막 가격도 한번 해볼까요? 뭐 인터넷 요즘 보시면은 5만원짜리 유리막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 30만원, 뭐 심지어 50만원, 60만원 하는 유리막도 있습니다. 한 병에 한 대분이 뭘 발랐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바르는데 뭐 얘도 유리막인데, 자 얘를 유리막을 이렇게 바른다 칩시다. 어떤 집에 가면은 깨끗한 상태 신차라도 폴리싱을 한번 하고 유리막을 바르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어떤 업체 가면은 그냥 탈침하고 바르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업체에 가면은 세참하고 바르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금액 틀립니다. 자, 똑같은 유리막을 발라도 얘네가 바를 때 빈자리가 없이 꼼꼼하게 어떻게 잘 바르고 닦을 때 빈자리가 없이 약이 안 남아있게 꼼꼼하게 누가 어떻게 잘 닦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 분명히 있었고 완성도 분명히 차이 납니다. 과거에 제가 유리막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오너분들이 이걸 발라가지고 안 닦게 해가지고 제가 강택을 몇 번 해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바르고 잘못 닦고 다음날 보면은 그 자리가 안 지워집니다. 유리막 컴파운드를 사용해갖고 돌려야 없어져요. 그리고 저도 이게 과거에 이제 강택 교육생들 오면은 이 바닥을 밀대로 갖고 닦아보라 해요. 어떤 친구는 빈자리가 없이 잘 닦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닦아라 했는데도 빠진 자리가 너무 많아요. 틀립니다. 이거 누가 바르냐에 따라서. 이거 역시도 요즘은 정보가 좋고 인터넷 좋잖아요. 합리적인 가격을 찾으시려면은 인터넷 블로그나 샵에 들어가서나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한 발품 한 두세 군데 정도는 파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손해는 안 봐요. 근데 발품을 안 파면은 50만 원짜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10만 원짜리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뭐 10만 원짜리 했는데 50만 원 가치를 하는 집도 있습니다. 조금 발품을 팔아가지고 뭐 블로그 후기나 이쪽으로, 그리고 샵에 가시면은 샵 보시면은 요즘 정리정돈 해놓은 거 솔직히 보면은 성격 딱 나옵니다. 시공자의 성격.
아주 중요합니다. 시공제의 손맛인데 그게 샵에 들어가면은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거기 가서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광택이나 유리막 이런 작업은 멀리 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가까운 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 타고 다니시면서 조금 흠집이라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가서 좀 서비스도 좀 받을 수 있고, 뭐 사고가 나서 페인트 도색을 했는데 다시 유리막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유리하죠. 멀리 있으면은 뭐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차는 보시면은 요 위에 지금 도색을 했던 거예요. 이 보시면은 지금 얘 지금 나오는데 두께 있죠. 도장 두께예요 이게. 요 밑에 지금 요 칠이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하고 얘 위에 지금 은색 뿌리고 투명까지 뿌린 거예요. 얘가 두께 없어요. 차 페인트가 두께가 원래 없어요. 그 정도니까 이거 투명 하나 클리어층 하나 가지고 광택을 내요. 거친 컴파운드로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페인트가 빨리 깎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클리어층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요즘 제대로 하는 집에는 듀얼이나 컴파운드 부드러운 거 가지고 횟수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작업을 하죠. 시간 단축을 하려면은 싱글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싱글로 돌리면은 작업 속도는 빠르고 한데 페인트 깔아 먹는 것은 싱글이 훨씬 더 많이 깎여요. 저도 뭐 깊은 흠집 같은 경우에는 싱글로 한번 지나가고 듀얼로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택, 유리막 되도록이면 가까운 집에 단골집을 한 군데 선택을 하십시오. 네. 그래야 페인트가 나중에 말 그대로 진짜 그 집에서 뭐 3년 주기로 한 번씩 했는데 결국 페인트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쪽에 그 집에서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집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도 그 샵에서 이 정도니까 이제는 이 정도 하면은 더 이상 페인트가 약해지니까 부드럽게 이번에는 작업을 하자. 뭐 서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가까운 집에 가셔가지고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대충 지금 오늘 요지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차주분의 눈높이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은 됩니다. 정말 제대로 하시고 싶으면은 다 지금 요즘 기술 좋고 약재 좋고 장비 다 좋습니다. 시간 많이 주면은 작업 정말 잘 나옵니다.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면인데 어차피 제가 강택이 연마라 했잖아요. 본네트 하나를 1시간 돌리는 경우와 2시간 돌리는 경우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드러운 컴파운드로 2시간, 3시간 돌린다는 말입니다. 1차 컴파운드로 갖고 2시간, 3시간 돌리면 페인트 없어집니다. 클리어층. 부드러운 컴파운드로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광이 정말 살아나고 이 페인트의 염분 입자가 정말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 위에 뭐 왁스나 코팅제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유리막 코팅까지 바르면은 정말 강 끝내주죠. 광택을 냈던 유리막을 했던 지속기간을 또 많이 물어보세요. 광택 냈는데 그거 몇 년 가냐? 유리막 했는데 몇 년 가냐? 이 질문을 제가 광택을 할 때 참 많이 받았어요. 이것 또한 차주분의 관리하기에 따라 틀립니다. 이게 원리가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자, 우리 후라이팬 있죠? 후라이팬 새 거 사왔어요. 설거지 하면은 물이 동글동글 굴러요. 근데 이 후라이팬에 철수 세미로가 설거지를 해갖고 흠집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계란 후라이 하면은 눌러붙어요. 눌러붙고 설거지를 해도 물이 동글동글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왜? 흠집이 생겼으니까. 그 흠집에 가다가 물이 서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는 유리막을 했는데 발수가 정말 잘 나오고 비딩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달리면 물이 튕겨 나가고 하려면은 흠집이 안 생기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유리막을 했다고 그냥 자동 세차 막 들어가고 걸려가지고 세차할 때 막 밀고 흠집이 생겨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있죠. 드라이기 타올로 물로 닦을 때도 이런 식으로 닦고 흠집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유리막 저렴한 거 해놔도 오래 가요. 왜? 관리를 잘 하셨으니까 그래요. 지속 기간은 차주분의 관리하기 따라서 틀립니다. 영상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강택 유리막 안 합니다. 작년에 제가 3일 작업했던 건가 영상 하나 올라간 거 있을 거예요. 그 차가 마지막 차입니다. 이거 꼭 맹심을 하셔야 돼요. 뭐 비싼 거 했는데 뭐 광이 금방 죽었다고
따지시면 안 돼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왁스 자주 바르고 세차 자주 하시고, 그러니까 세수 자주 하시고 때 자주 미시고 하시면은 오래 가요. 요즘 샵에 뭐 다들 좋아요. 진짜 정말 진짜 장비 좋고 약재 좋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기술들도 다 뛰어나요. 샵 사장님들도 먹고 살고 소비자분들도 합리적인 가격을 찾으시면은 아마 우리 한국의 또 자동차 외장 관리 이 업도 한 단계 더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광택 가격, 유리막 가격, 뭐 광택의 원리 대충 이렇게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1탄인데, 다음 영상은 제가 실질적으로 실차를 가지고 요렇게 어떻게 이런 식의 원리가 나오는지 뭐 한번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혹시 뭐 제 말에 다른 의무사항이나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제 채널 정보 보기에 보면은 제 전화번호하고 카톡 아이디가 있어요. 그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뭐 강택을 잘하는 업체라든지 이렇게 소개도 시켜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부산 덴트초이였습니다.